불안하고 아주 급격히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특히 경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포트폴리오의 그 지혜로운 전략을, 오늘 제목도 스마트 에이징 성공 투자 전략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위 1%를 통계를 내보니까 순자산이 대충 10억 정도. 10억 정도. 순자산입니다. 부채 빼고입니다. 10억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억. 상위 1%의 평균적으로 24억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자 위에 뭐 삼성그룹 회장님 같은 초고액 자산가도 있지만 사실은 평균을 하면 아래쪽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걸 보면 야 나도 부자네. 부자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부자들은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힐튼.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되는 경우. 두 번째, 로또 같은 거 큰 거 대박 나서 되는 경우. 우리나라 로또 터져봤자 50억도 안 되지만 뭐 미국은 요번에 1조짜리 터지고 그러잖아요. 사수성가형입니다. 근데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경우는 요즘 과세 제도가 세금 문제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많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만만치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세금 떼주고 이제는 증여상속을 세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머리를 잘 써봤자 극히 한계에 있습니다. 로또는 뭐 아무나 터지는 거 아니고 결국 자수성가 저걸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저거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네, 나이가 있어요. 왜? 자수성가하는 데는 많은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부자가 됐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돈으로 얼마인가? 자기가 조사 대상인 부자가 자기가 자산이 10억에서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74억이 있어야 된다. 지보다 3.7배 정도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0억에서 5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 해야 하니까 한 130억은 있어야지. 3.2배. 50억에서 1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부자는 얼마야 돼야 부자지? 무슨 소리야? 150억은 돼야지. 2.2배. 100억 따는 사람 물어봤더니 에이 2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서 결론. 대한민국 부자는 스스로를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부자는 없어요. 쥐가 생각하는 부자는 74억이고 여기는 129억이고 여기는 150억, 여기 210억이잖아요. 여기 이 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끊임없이 목표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건 뭐 어차피 사람의 속성하고 본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른 거죠. 이게 매클이 뭐냐면요. 네 가지인데 하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리스크가 많이 크면 디폴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여기서 말하는 중위험 중수익은요. 3%에서 4%, 맥스 5% 쪽을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중위험 중수익을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5%에서 7%라고 그랬어요. 지금 뚝 떨어졌죠. 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실제 얻는 이익이 극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국내 자산으로 가지고는 절대 답이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밖에 안 되는데 국내 주식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웬만한 금융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이 이게 표가 대표적인 게 보험이거든요. 보험은 가입하고 7년이 돼야지 정확하게 6.7년이거든요. 6.7년이 돼야 본전이 옵니다. 보험 상품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사업비를 워낙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 웬만한 상품 물론 이제 뭐 가격 변동이 큰 것들이 있겠지만 깨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절절깨가 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깨지 말합니다. 웬만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보험은 7년이 안 된 거는 깨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됩니다. 아이 뭐 주식시장 작년에 들어갔다가 내 20% 터졌는데 주식시장이 터질 때 20%도 터지지만 올라갈 때도 20%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답답한 거죠. 길게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미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처럼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폼 잡는 나라 국민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소비 생활이나 모든 게. 그러면 그 금융 상품이나 경제 흐름도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또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금리가 옛날에 10%였는데 그런 세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룰대로 패러다임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돈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난 욕심이 없어 5%만 내줘. 무슨 소리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 양반아.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5%가 내 100억 줄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갖고 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러니까 벌써 머릿속은 옛날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지 마시고요. 네, 저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강사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